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토크, 네, 기업 정보 토크. 취향 저격 이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위포트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그리고 취준생들의 형 강백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특보입니다. 네, 정영환 학생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 걱정만 많고 정보는 없는 대학생들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 여태 친구들 중에 가장 파이팅 넘치는 패기가? 그쵸, 패기가 진짜 느껴지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도 가장 어리고요, 진짜. 저도 전화할 땐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지금 아무 의욕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럼 뭘 보내겠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절대 너희 미래는 이렇지 않아요. 미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오늘의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어딘가요? 네, 먹는 거 보니까 정말 배가 고파지고 실제로 배가 고프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먹는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농심과 오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들 두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캠퍼스 특파원 영한 학생이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봤죠? 네. 어땠나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식품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딱 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일단 그 해당 기업의 대표 상품.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라면이라던가 라면. 과자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보시다시피 또 일단 농심하면은 딱 이 라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떤 라면이 맛이 어떻고 이렇느니 아니면은 네. 또 좀 학년이 높으신 선배님들께서는 그 기업 분위기가 이렇다는데 맞느냐 이런 좀 되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네, 이곳은 중앙대학교 서라벌관입니다. 서라벌관 강의 시작 전 시간을 이용해 오뚜기와 농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펀치래요. 둘 중 하나는 어디 취업하고 싶어요? 당연히 농심이지. 이유는? 신라면. 신라면이기 올리 신라면. 좀 오뚜기보다는 농심이 좀 더 이미지가 친숙해. 더 친구 같아요. 그 오뚜기 하면 떠오르는 라면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 시리즈가 오뚜기거든. 진라면 엄청 좋아해. 신라면이 오뚜기인가? 진짜 몰라. 진라면. 뭐 내가 유일하게 먹는 라면 진라면이야. 그러면 너 맛이야. 신라면은 사나이를 올리지 않잖아. 남자시네요. 왜 이렇게 꼬이고요? 예. 농심 vs 오뚜기. 농심과 오뚜기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 둘 중에 하나. 고민 중. 네. 오뚜기. 오뚜기 하면 그 3분 요리. 삼분이 요리. 유명하죠. 농심이요. 아 농심이 더 마음에 드는 이유는? 농심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라면 기업들을 만드는데 오뚜기는 예. 이거 딱히 잘 나가는 게 별로 없고 오뚜기 그래요? 뭐 오뚜기 참 저렇게까지 탄식을 할 이유가 진짜 그러게요. 떠오르는 게 없다. 그렇죠. 네. 카레 싫어하시나요? 오뚜기 카레 있네. 농심 취업하고 싶어요? 점심이야. 네.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 네네.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요? 가서요? 제가 신메뉴까지 못 개발할 야, 신메뉴까지 먹어도. 네. 제품을 네. 제가 더 맛있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적으로. 요리 전문가. 네네. 아 농심 대 오뚜기 하나 뽑으면 오뚜기. 갈렸어요. 두 분 다 오뚜기를 오뚜기를. 고른 이유는? 농심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왜죠? 학번들이죠. 학번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농심을 고른 이유는? 라면은 역시 농심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라면은 농심. 무슨 라면 제일 좋아해요? 신라면이요. 신라면, 그렇죠. 좋아합니다. 맞아요. 근데 또 막상 라면은 농심이네. 라면은 농심. 아 그렇네. 최근에는 뭐 짬뽕 대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런 걸로도 굉장히 유명한 두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이 쉬운 라면과 지은 라면부터 해서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핫한 네. 이 짬뽕 대첩까지 아. 네, 확실히 아까 인터뷰도 보시다시피 되게 라면에 대한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저는 이 친구들의 조사를 좀 더 익명이고 네. 다양하게 받기 위해 네네. 직접 오프라인이 아닌 저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투표를 통해서 제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 네, 열심히 그래서 준비했네요. 네, 결과가 정말 이게 보일지 새로우네요. 모르겠는데 네. 네. 농심이 60%, 네. 오뚜기가 40%로 농심이 좀 더 앞서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조사 결과는 일단 농심이 이겼긴 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이유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네네. 그 농심이라는 기업 자체가 뭐 그 새우 과자도 있고 그쵸. 확실히 그 CM송이나 이런 게 저에게 친숙해서 네. 좀 더 친구 같고 가족처럼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취업 이제 좀 학년이 높으신 선배님들은 그 기업을 좀 소문을 들어봤더니 네. 오뚜기 기업이 조금 뭔가 보수적인 느낌이 있다? 네. 뭐 막말로 여자도 잘 안 뽑고 네. 군대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그런 썰들이 좀 있어서 부담감이 있어서 좀 더 사후복리나 이런 게 농심이 잘 돼 있다는 듯한 인식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알아왔네요, 진짜. 네, 네.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저의 그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그게 저도 여기 와서 만났는데 이렇게 잘할 줄이야. 네, 고맙다. 후배 사랑이 아주 네네. 대단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가 이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네. 네, 정말 엄청난 후배 사랑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취준생들의 형이죠. 백수형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백수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저의 네. 소울이자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그쵸. 백수의 노트! 예. 네. 아, 이제 제법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죠. 2회 만에. 네. 몇 번 하니까. 네네. 네. 처음 농심부터 하자면요. 네. 네. 역시 라면은 역시 농심이죠. 라면은 역시 농심. 라면은 역시 예, 푸라면이죠. 풀하면 네. 맛있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라면 하면은 딱 우리가 떠올리는 라면 맛의 대표라고 할까요? 표준? 네. 표준이라고 하는 맛이 어느 정도 우리가 신라면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신라면뿐만 아니라 너무 히트작들이 너무 네, 많죠. 맞아요, 뭐 맞아요. 안성탕면 그리고 뭐 너구리, 네. 뭐 짜파게티 네. 이런 제일 것들.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사발면. 그쵸. 사발면, 사발면. 육개장. 육개장. 네. 예, 김치라면. 그래서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업계 내에서 네. 점유율만큼은 정말로 오랫동안 넘사벽의 위치를 점유해 왔었죠. 그쵸. 네, 백수형은 라면은 역시 농심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영환 학생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러게요. 네, 확실히 저도 되게 라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네. 거의 라면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끓여 먹기 시작하면서 어우. 진짜 그냥 뭐 식사는 물론 게임하다 잠깐 야식 자다 일어나서 야. 그 정도로 라면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근데 말랐어요. 아 그래요? 비결이? 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이기 때문에 네, 명언. 그래서 우리는 맛없게 먹어서 저랑 재환 겁니까, 혹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예, 예. 웬만한 핵심 라면들은 국물만 마셔도 무슨 라면인지 맞출 수 있을 네, 정도로 라면을 좋아하는데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너구리나 네. 네, 무파마 네. 이런 농심 확실히 저는 사실 오뚜기 라면은 그렇게 자주 찾는 편은 아니라서요. 네, 친구들도 아까 다 물어봤는데 라면은 농심이다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홍쌤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농심은 정말 라면 업계의 최강 기업인가요? 그 지난해 때도 저는 라이벌 매칭이 조금 낯설었는데요. 네. 과거에 농심의 라이벌은 항상 삼양이었습니다. 삼양이었죠. 그 그쵸. 여러분 농심은 라면 기업이에요. 전체 매출에서 75%가 라면에서 네. 나오고요. 오뚜기는 라면 매출이 미처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뚜기는 종합식품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네. 오뚜기 케찹, 3분 요리, 카레 뭐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갖고 있고요. 농심은 라면에 올인되어져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는 과거에는 삼양도 과거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의 시발점이 그러니까 결국 롯데하고 이제 농심이 같은 회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 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왕자의 난이라고 해서 과거에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 라면이 이제 65년도에 창업이 됩니다. 네. 지금 창업 이후에 네. 그다음에 그룹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신라면 나왔을 때 네. 그 롯데하고 사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신을 이게 물론 이제 매울 신의 의미가 있지만 네. 그걸 갖다 쓰면 되냐 해서 그 뭐 신. 문중 쪽에서 뭐 항의가 오기도 하고 막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65년도에 시작을 하다가 아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획기적인 상품 네. 그러니까 사발면이 81년도에 히트를 치고요. 네. 그다음에 너구리가 82년, 안성탕면이 83년
83년, 그리고 짜파게티가 84년, 그리고 네. 여러분들 모두가 좋아하는 신라면이 이제 86년에 히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 느끼겠지만 이게 제품 출시 연도가 거의 20년 정도 네.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굉장히 장수 상품으로 히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항상 농심의 라이벌이 이제 지방, 이 라면도 지역 색깔이라는 게 있어서 네. 호남권에는 좀 삼양 라면의 입지가 지금도 견고해요. 그런데 프리미엄 라면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뚜기가 그렇죠. 치고 나왔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짜왕이 우선 네. 이쪽 그 고가형 맞아요. 라면 시장에서 프리미엄급으로 히트를 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짬뽕이 이제 오뚜기가 좀 약지를 많이 했죠. 그쵸. 그래서 과거에 삼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불닭볶음면으로 한번 히트를 네네네. 쳤었는데 네네네.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약간의 좀 삐걱거림이 있어서 그쵸, 그쵸. 지금 우리가 이제 농심하고 오뚜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네. 업이 좀 다르다. 불닭볶음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불닭볶음면. 정확한 발음은 네. 액센트가 네. 불닭볶음면. 불닭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매운 느낌이 있네요. 그런데요, 불닭볶음면. 오늘 또 되게 맵게 입었거든요. 맵게 그러게요, 네. 자, 그렇다면 노트 다음 장도 한번 한번. 볼까요? 예. 아, 또 농심하면 네. 우리가 라면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아,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손, 어른손, 언제나 손이가. 예. 네. 정말 과자 중에 정말 대표적인 과자이기도 하고요. 그쵸. 네, 농심뿐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봐도 맞아요. 새우깡은 정말 국민 과자라고 할 수 있을 네네네. 만한 그런 과자죠. 네. 요즘도 새우깡이 국민 간식인가요, 좀? 저는 그때 네. 한번 이 과자도 순위가 그때그때 바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예. 매출이 지금도 아마 좀 바뀌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출 국내 시장에서 아주 높은 네. 과자가 네. 그 허니버터칩 맛 꽃갈콘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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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허니버터칩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트렌드죠. 아, 그러니까 그쵸. 혜태가 만들었는데 네. 사실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기업이 농심이 또 거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수 기업이라는 건 그래요.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 업계 수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네, 이런 이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R&D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도 멋진 기업이지만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트렌드가 있을 때 생산 라인을 빠르게 바꿔서 비슷한 류의 과자류를 양산해낼 수 있는 그 제조 경쟁력도 기업의 멋진 경쟁력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농심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또 백수영이 생각한 오뚜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뚜기는요. 지금 현재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라면 시장의 도전자. 네. 무서운 도전자. 네, 무서운 도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자죠. 지금 영화 학생이 뿌듯하게 들고 있어요. 네, 시장 점유율을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네. 농심 제품이 1, 2, 3, 4위를 맞아요, 차지하고 예. 있었어요. 네. 네 개가 이제 신라면이 부동의 1위고 2, 3, 4위가 이제 짜파게티와 안성탕면과 너구리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네.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국한된 거지만 2016년 1월 거를 보니까요. 네. 네. 1등이 신라면이고 네. 2등, 3등이 오뚜기 거인 거예요. 드디어 오뚜기가. 네. 오. 2등, 3등의 점유율을 합하면은 그리고 신라면을 이겼어요? 오. 네. 네. 엄청나군요. 진짬뽕과 진라면이 네. 약진을 한 거죠. 아, 영화 학생. 네. 아까 이게 뿌듯하게 들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 대학생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을 학교에서도 많이 먹잖아요. 네, 값도 싸고. 어떤가요? 네, 반응이 어떤가요? 확실히 요즘 보면은 진짬뽕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농심만 먹던 애들도 뭐 짬뽕 한번 뜨고서 진짬뽕, 오뚜기 라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면 참 오뚜기는 시리즈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또 3분 요리, 진라면 같은 그런 건데 그것만으로도 인지도가 꽤 높은데 홍쌤, 농심과 오뚜기 라이벌이 좀 많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뚜기는 라인업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우리 피자집 가보면 네. 그리고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항상 나오는 케찹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 해외 나가도 똑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오뚜기가 갖고 있는 입지가 네. 굉장히 크죠. 그 마요네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때 유행처럼 CI를 다 영문 로고로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오뚜기는 그걸 바꾸지 않고 또 빙그레도 잘 바꾸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물론 내수 기업이기도 하지만 좀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전략도 같이 브랜드 전략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지금 사실은 오뚜기가 왜 라면 시장의 강자가 됐냐 이건 좀 우리가 곱씹어 봐야 돼요. 그건 오뚜기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는 라면이 굉장히 쌌어요. 네. 그리고
3분 카레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돈을 투자해가지고 먹는 가공식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프리미엄 라면이라는 게 그 중간 정도에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을 하는 회사들도 이런 프리미엄 시장으로 다가가야지 매출이 느는 거고 네. 기존의 가공식품에만 그냥 계속 그 몰입을 하게 되면 시장을 또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프리미엄 라면 시장에 도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전략들이 지금 제대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은 좀 좋은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고 가격적인 전략들을 지금 저가형으로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농심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뚜기가 또 성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도 한번 넘겨서 다음 백수의 노트도 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네. 오뚜기는 자취생의 친구 같습니다. 아우, 그럼요. 그런데 자취생. 제가 밑에 흑수저라고 쓴 거는 또 약간 이게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저는 오뚜기는 너무 고마운 기업이었던 게 네. 오뚜기만 먹고도 살아지겠다. 네, 밥도 만들고요. 그쵸. 그리고 각종 레토르트 식품들이나 네네. 분말 식품들 이런 것들 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흑수저의 아이템, 필수템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슬픈 현실입니다. 혹시 오뚜기한테 사과할 마음 없으십니까? 너무 일단 고마워요. 예. 근데 싸서 좋잖아요. 싸서 좋죠. 네. 친근한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가성비로 좋은 음식이기는 한데 가성비가 어쨌거나 그것이 뭐 프리미엄이라는 느낌은 아닌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싸게 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이미지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오뚜기의 가격 경쟁력 어떤가요, 홍쌤?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짜왕이 한 1,500원 정도 팔릴 때 네. 그 당시 때 짜장으로 나왔던 진짜장 네. 그게 뭐 한 1,300원 이 정도 1,300원. 수준이었어요. 200원 그래서 정도 싼 좀 거. 후발 주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가형 전략을 쓰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오뚜기가 좀 저가형 그런 냉동식품이나 조리식품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걸 고가로 넘어간다게 되면 또 거기는 다른 시장들이 존재를 그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 정도 시장. 돈을 지불한다고 하면 이제는 시켜 먹을 수가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이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정 수준이라는 걸 고려해서 기업들이 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뭐 그때마다 좀 다각화된 상품들이 있고 또 요즘은 백화점 식품관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마트에 가서 네. 내가 이 간편 조리식품을 살 거냐, 네. 안 그럼 이 지금 조리되어져 있는 조금 비싼 이 상품을 살 거냐, 네네. 그 두 개를 두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가격적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또 아버지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이에게 이런 좀 빠른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레토르트 식품이라든가 3분 요리들 아니면 또는 뭐 인스턴트 음식들류 인스턴트, 이런 거를 먹이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해주신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으십니까? 그것 좀 예. 부모들마다 성향이 다를 네네. 것 같은데 지금 제 아들은 요즘 치킨에 꽂혀가지고 오! 하루에 1일 1닭을 하고 있어요. 일일을 그것도 이제 굉장한 유망주네요. 일일을 딱 하시는군요. 예. 양념만 시켜 먹거든요. 혹시 다리랑 바르면 안 드세요? 일일을 딱 치킨. 양념.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막 그런 거 꼼꼼하게 따지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공식품을 먹이지 않겠죠. 근데 뭐 저처럼 그냥 바쁜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거든요. 그쵸, 어쩔 수 없죠. 맛이 너무 맛있죠, 그쵸? 라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는 맛. 그 치명적인. 맛에 그거는 또 바로 MSG거든요. 그렇죠, 네, MSG. 우리나라 사람들 이 MSG 없이는 좀 살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맛은 중독되어 네, 있는데. 제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만물 트럭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경경님이랑 같이 가서 이제 그 마을에 갑니다. 마을에 네. 가면은 그 이제 동네 이장님이나 이제 할머니께서 음식을 해주세요. 네. 손맛이라게 따로 없이 바로 다시다 드세요. 예. 아무 면 드시고 이게 들어가면 맛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데 MSG가 이게 맛있지의 약자죠. 맛있지 약자군요. 그렇네요.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어쨌든 MSG 없으면 못 사는 네. 진짜 맛있거든요 정말로. 네. 그렇다면 백세의 노트 또 한 장 넘겨볼까요? 네. 네, 저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죠?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오뚜기는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기업. 어떤 네. 일이 있었습니까?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야 비정규직 없는 거. 네, 정말 비정규직이 요새 없는 같은 회사라는 시대에 얘기를 믿기지 들었어요. 네. 않는 얘기인데요. 심지어 마트에서 시식 도와주시는 어머님들까지도 정규직으로.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뚜기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네. 기업이다. 우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게 정말 듣고도 사실일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뭐랄까 기업 이미지가 약간 사회공헌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됐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고용안전이 조금 더 이게 주제가 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근데 이 생각하십니까? 부분은 사실 네, 좀 네. 더 우리가 오뚜기가 잘한 거죠. 그래서 잘한 거죠, 네. 시식
하시는 그런 아주머니들, 여사님들 1,8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이 라면 업계에서는 시식 도우미가 단순 도우미가 아니거든요. 매출하고 아주 직통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업 수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시 자료들을 보면 농심도 99%, 삼양주 100% 다 정규직으로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정말이었네요. 약간의 좀 모르겠어요. 보도되는 과정들 속에서 그렇죠. 약간 네. 혜택을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튼 뭐 이런 행태 자체도 좋은 좀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그 정도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내 취향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두 기업에 관한 궁금증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또 두산이 막 그 명예퇴직 거부한다고 해서 엄청 안 좋은 회사 문화를 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회사 문화를 미리 알 수 있었어요. 직장 회사 문화. 병 잘리고 이런 것들을. 식품기업은 홍보 활동할 때 참 뻘쭘해요. 잠깐부터. 예. 유용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홍보 마케팅. 아 진짜요? 그런 거를 미리 알아가면 면접 때나 면접 때나. 농심하고 오뚜기는 둘 다 공장이니까 그렇죠.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고. 그 가장 궁금했던 게 음식 만드는 기업 가면 맨날 그런 거 먹어봐야 시음해봐야 그런 개발 연구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럼 라면 같은 거 매일 먹으면 건강 같은 거는 안 진짜 괜찮아요? 궁금했어요, 정말. 매일 먹었는데. 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영환 그렇죠. 학생, 어떤 질문들이 좀 많았나요? 네, 일단 가장 가벼운 질문부터 보면은 네. 이게 확실히 아까 말 나왔던 대로 라면 기업, 식품 기업이다 보니까 맨날 먹으면은 그렇죠. 건강은 어떻게 건강이 되나, 어떻게 될까? 얼마나 먹나 그쵸.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일단 또 상경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뭐 되게 CM송 이런 게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그쵸, 크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맞아요. 이제 좀 그 식품 관련 전공하는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기업 분위기가 되게 무섭고 좀 군대 같지 않냐? 그쵸, 네, 그쵸.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홍쌤, 어떠신가요? 우선은 뭐 항상 구직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데 회사집 분식집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라면 아우, 먹을 일은 없어. 일하예요.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거는 왜냐면은 뭐 우리가 이 질문에 1, 2, 3회가 다 나왔었어요. 예.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물론 저 제품 개발하는 사람들은 개발 특징이라든가 제품의 스펙 알아야 되니까 네, 먹어보기도 먹어봐야 하겠죠. 되는데. 근데 뭐 그 부분은 아주 극소수의 인력들이 진행할 거고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마케팅 전략. 근데 많이들 학생들이 심지어 상경계 아이들도 좀 실수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짜면 네.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커피라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 마케터들이에요. 네. 첫 번째는 프로덕트, 제품. 네. 두 번째는 프라이스, 가격. 세 번째는 플레이스, 유통. 네 번째는 프로모션, 촉진이거든요. 오. 근데 다들 이제 이 프로모션에 광고라는 건 이 프로모션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요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까도 우리가 제가 가격 이야기도 했지만 네. 제품의 특징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뭐 신라면 블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뭐 제품 특징 자체가 잘났잖아요. 네. 다른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또 그러면 이런 새로운 라면의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을 해야 될까? 네. 네. 그러면 좀 컨셉이 다르니까 유통 경로는 또 어떻게 좀 우리가 나눠야 될까? 아니면 광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네. 너무 여러분들은 광고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체 전략을 같이 본다. 이런 걸 좀 상경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좀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올랐을 것 같은데요. 영환 학생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 식품 기업은 막 식품 영양 아니면은 뭐 보건복지 뭐 이런 학과들이 가지 일반적인 뭐 상경 계열은 뭐 마케팅 쪽이 있으니까 하는데 뭐 인문대나 자연대 친구들은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취업을 거의 전혀 생각을 못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식품 기업에 우리가 품질 파트, QA, QC, QM 직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자재는 그 유지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분량이 단순한 분량이 아니에요. 휴대폰은 예를 들어 분량이 나면 물론 고객이 짜증은 나겠지만 A 센터 가면 돼요. 그렇죠. 가장 고품질을 요구하는 파트는 우선 자동차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분량이 나면 이제 네. 고객이 죽겠죠. 그쵸. 제약회사는 알약 하나로 회사가 망할 때도 네. 있어요. 그쵸. 식품기업도 좀 마찬가지죠. 아. 그래서 고신뢰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고 네. 그러면 제조 생산이나 품질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햇세배라든가 뭐 이물 관리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전공 지식이 있어야지 직무를 좀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이공계 친구들한테 혜택이 되고요. 하지만 제일 많이 또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영업 직군인데 이쪽 영업 직군은 전공 거의 안 봅니다. 뭐 라면 세일즈 하는 데 있어서
있어서 뭐 내가 경영학도라고 해서도 많이 아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 취업의 확률이 커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먹고 하는 식품 기업이다 보니까 위생에 아무래도 민감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었고, 있었죠. 네, 어떤 오해들이 좀 있었는데 재배 방지책은 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제 사견인데 네. 약간 더 확대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식자재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라면은 굉장히 민감한 제품이고 왜냐하면 네. 우리가 너무 친숙하잖아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 바이럴도 그만큼 커져요. 커지죠. 이제 네. 긍정적 바이럴보다는 부정적 바이럴이 더 널리 빠르게 퍼져나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오늘 나왔던 기업들을 보면 예전에 농심도 그 새우깡에서 한번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이 그 품질 관리를 아주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 있는 저기 손욱 회장님 이렇게 모셔와서 식스시그마라고 해서 품질 지표 관리를 조금 엄격하게 농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조미식품 분야에서는 네. 지금 안전식품 분야 1등 기업으로 꼽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나름의 노력들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거요? 블랙 컨슈머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있죠. 하는데 네. 자, 여러분들 뭐 레스토랑 가가지고 먹다가 네, 갑자기 뭐 컴플레인 그거 것이고. 하나 넣고 뭐 이거 네.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처럼 아마 저 업계에서도 그런 고객들이 제일 많은 업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고객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던 만큼 사후 대처에도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것들 외에도 또 이제 한간에 떠도는 소문, 네. 카더라 있지 않습니까? 또 백수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제 주변 인프라를 좀 가동해서 네. 네. 카더라들을 좀 수집을 해봤습니다. 네네. 일단 뭐 업무 그 수행 중에 네. 라면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셨는데 네. 그래도 입사할 때 네. 라면 회사는 라면 맛을 보는 면접을 본다 카더라. 카더라. 예. 사실인가요? 이건 좀 아닌 것 정말인가요? 같은데. 예, 그거는 좀 네. 실제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관능 네, 평가라고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아이고, 백수형 진짜요? 알겠습니다. 네. 저. 헐. 근데 저는 제 사견인데 네. 그게 과연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이지만 채용팀의 네. 작품일까? 저는 채용팀의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 회사의 아마 홍보팀의 작품일 겁니다. 네, 그럴 것 그러니까 우리 같습니다. 회사가 그만큼 저런 소소한 맛의 네. 저 차이점 이런 것도 고려해서 디테일하게 봅니다. 개발한다. 물론 이제 약간 뭐 알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식의 평가까지는 지금 요즘 학생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네. 기업이 리크루팅을 정말 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회사를 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트렌디하고 젊고 네. 그러니까 네. 참신한 기업이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네. 이 취지는 좋은데 네. 구직자들 입장에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 학생 집에서 그렇죠. 또 눈 가리고 라면 먹고 이건 뭐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안쓰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네, 네. 학생들이 생각합니다. 요리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스킬까지 갖출 필요는 없을 것 또,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카더라 혹시 있을까요? 네, 다음 카더라입니다. 네. 식품 회사는 공대 학생을 안 받는다 카더라. 카더라. 예. 네,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근데 이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요? 지금 취업이 제일 잘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네. 흔히 취업 시장에서 전화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전자, 화학, 기계. 네. 그리고 또 요즘 잘 되는 소프트웨어.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식품회사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에서 이제 바이오라든가 식품, 영양 뭐 이쪽을 전공했던 친구들을 뽑아가다 보니까 물론 그 친구들도 이공계지만 일반적인 덩어리가 큰 공학 전공들을 많이 뽑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또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취준생들한테 꼭 부탁 말씀드리는 건 스코프를 넓히셔야 돼요. 자, 내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 그럼 농심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농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SI 기업들이 있어서 농심도 그 내부적으로 농심 쪽에 그 SI 쪽을 두드리고 있는 컴퓨팅 회사가 있습니다. ERP 시스템 만들어주는 농심 NDS예요. 그럼 또 거기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선정을 잘해야 돼요. 그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SI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삼성도 삼성 SDS라는 회사가 있고 LG도 LG CNS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뭐 하는 거냐면 네.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주 비즈니스는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열사들마다 시스템이 깔리겠죠. 그러면 이런 전산 시스템과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흔히들 SI 기업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공과 친구들은 농심을 내가 라면 회사에 가긴 좀 네. 힘들지만 농심 그룹 중에 이런 계열사를 두드리면 내가 구직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죠. 네. 저는 화학 조미료는 화학이랑 관련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솔직히 화학 근데 정보가.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일부는 관련도가 있겠죠. 조미료는 근데 정말 그 화학적인 규모가 규모죠. 많이 네. 뽑진 않겠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농심과 오뚜기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 취준생들 자신의 취향을 확인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취향 저격수 우리 강백수 씨께서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백수 씨. 홍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제일 저는 인상 깊었던 단어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책임감. 전 네. 천연조미료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네.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식품회사를 지망하는 취준생들이요. 책임감을 갖춰라. 그럼요. 맞아요. 먹는 거니까. 네, 식품이니까. 백수 형의 취향 저격 어떤가요, 홍쌤? 저는 라면 오늘 소재를 보면서 라면인 봉지라면, 인스턴트 라면을 제일 처음 만들었던 나라는 일본이고요. 그렇죠. 또 지금 뭐 지난 시간 때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주 산업이 낸드 플래치드 메모리인데 이 낸드를 제일 처음 만들었던 회사도 일본의 도시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품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만드는 부분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힘든 좀 우리 국민들한테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좀 발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그 기업의 면접관들과 대화가 좀 부드러워질 거다. 그런 느낌을 좀 체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쌤, 이게 머리도 되게 조그마신데 그 많은 지식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다 들어있으신지 참 멋있으십니다, 진짜. 어디 USB 같은 거 꽂혀 있어요. 사람한테 이게 뭐예요? 알파고 아닌지. 진짜 알파고라니. 사람이 살아있어요. 예. 그러게요. 네, 그럼 우리 영화학생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스코프를 넓게 보라는 점. 사실 저도 이 농심과 오뚜기 두 기업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나도 이 두 기업에 대해는 취업에 대해 생각을 전혀 안 해봤고 뭔가 직장인이라고 딱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랑도 안 맞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그 식품 기업이지만 그 안에서도 되게 여러 직무가 있고 또 아까 뭐 컴퓨터 공학도 관련된 그런 식으로 있듯이 자기가 좀 더 그 기업을 생각나는 대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그 기업을 조사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똑부러지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매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